네, 자동차 산업이 각광받던 20세기 초 미국 자동차 회사는 무려 2,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 남았죠. 항공산업이 총화로 떠오르면서 1919년부터 20년 동안 무려 20개의 비행기 제조업체가 생겨났는데 지금은 딱 2개 회사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1999년 인터넷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워런 버핏이 IT 벤처 기업인 등 신흥 구호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한 연설의 일부를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바이오, 제약, 플랫폼, IT, 전기차, 배터리 대단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투자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떴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건 우리만의 착각이었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가히 하면 떠오를 만한 특별한 게스트, 한국 최고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최경영이 원하는 건 오직 정의. 경제 정의를 향해 여러 걸음 깊이 들어갑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의 워런 버핏,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1세대 가치 투자가 SF+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이시죠? 예,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가워하실 한 분입니다. 여배우계에는 김희애, 예, 아나운서계에는 이금희, 예, 이금희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졸지에 김희애 씨한테 미안합니다. 예. 전 정말 영광입니다. 이 아침...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게 될 줄이야. 예, 아침마당 쭉 하시다가 지금은 KBS 쿨 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를 2007년부터 네. 13년 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침마당은 15년, 18년? 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잊어버렸는데요. 예. 18년 보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예. 최경영의 경제쇼 저도 한 15년 정도는 하고 싶습니다. 예, 듣고 계시는 분들 많죠? 예, 국장님, 센터장님, 예, 듣고 계실 겁니다. 예,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재테크나 뭐 이런 거는 좀 미리 고백 드리겠는데요. 예. 기자님, 회장님 죄송합니다. 경알못입니다. 경제는 알지도 못하고 주알못입니다. 주식은 알지도 못하고요. 예. 주식은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늘 한 주도? 제가 한 주도 없습니다. 평생. 네, 평생 없습니다. 아, 예전에 무슨 신문사가 그 국민들의 투자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딱 2주 가져봤던 게 제 평생 전부입니다. 근데 워낙 또 뭐 만능 일을 잘 하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셔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알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어디에 빠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고백컨대 고3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그때 갤러그가 예, 갤러그 처음 나왔을 예, 때인데요. 저도 대학교 때 좋아했습니다. 네네. 예. 고3인데 제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그걸 오락실에서 그 갤러그를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예. 아, 나는 어디에 빠지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또 그로부터 얼마 후 이제 입사해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와 앞뒤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어떤 유명 연예인께서 주식에 빠지셨다는 소문이 이제 돌았어요. 예. 그분이 방송 시간에도 그 주식 단말기가 있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예, 휴대전화처럼 생긴 네, 맞아요. 아. 방송 시간에도 그것만 들여다보시더라는 얘기가 돌았고 예. 실제로 그분이 이제 녹음하고 나간 스튜디오에 제가 들어갔는데 이분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단말기를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저렇게 되겠다. 주식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 참여를 하면 나는 저렇게 빠지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알아서 사람이 피폐해지는구나. 아, 저는 어디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눈으로 보니까 내가 딱 저 선배님처럼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지 하고 단지 그냥 어떻게 우리나라 그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대신으로 사놓고 걱정하지 않을 기업, 예. 보지도 않을 기업, 5년 후에 10년 후에 봐도 걱정되지 않을 기업과 함께해라. 그렇죠. 근데 이상한 종목 사면, 모르는 기업 사면, 소문 듣고 사면, 정보 듣고 사면 매일 이 단말기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편한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수익이 좋을까?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 돼서 매일 주가만 보면 그게 왜 하는지.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한테도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은 첫째, 있는 돈으로 해라. 두 번째, 분산, 나눠서 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남들이 주식 얘기 안 할 때 해라. 네 번째로는 보지 말아라. 주식 사놓고 보지 말아라, 제발. 이런 얘기를 늘 해요. 너 보고 있냐? 안 보일 때. 그래서 보지 않을 기업이라는 것은 든든한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다는 의미는 뭔가 불편한 기업이니까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이금미 기자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최근 저 주식 열풍 속에서 혹시 이런 문화가 한국에 있다면은 개인도 사실 저는 잘못된 자세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낭패이다. 본인들의 본업 열심히 하고 그럼요. 본인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버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돈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놨으면 돈을 알아서 자기가 버는 거지 돈이 돈을 버는 거지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굳이 그걸 매일 보려고 매 시간 보려고 주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계속 째려본다고 주식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불안하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또 안내해 주신 일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완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그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 네. 두 번째는 저는 현재에 충실한 그렇죠. 것이 미래의 예, 대비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현재에 하지 않고서 미래만 대비하면 사실 미래가 제대로 대비가 되겠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하죠. 사실 야 이런 돈이 내가 잠을 자도 돈을 벌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잠을 잘 때도 돈을 누가 벌어주면 좋겠다. 예. 또 그리고 내가 일을 안 해도 좀 남들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잖아요. 나 밤에 내가 어떤 사람 고용했는데 밤에 나 잘 때 벌어줘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밤에 벌어주고 남이 벌어주잖아. 나 일 잘 때. 근데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시스템이 좀 벌어주면 좋겠다. 예. 네 번째는 세월이 지나도 좀 벌어주면 좋겠다. 이 네 가지의 그 수입이 일단 갈고 그런 이상적인 수입이 존재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사실 이 네 가지의 수입은 좋은 기업과 함께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식을 그냥 유가증권으로 그냥 매일 그 시세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에 그 합류한다면 예. 우리 꿈인 이제 중국말을 한자로 그 중국에서는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수이 호우 쇼루 잠잘 수면 이후에도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주동이 아니고 자기가 버는 게 아니고 빼이동. 피동이죠. 제3자가 돈을 벌어주고 그리고 시스템이 이제 벌어주는 거. 시통, 쇼루. 네 번째는 세월이 벌어주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질서 속에서 주식을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하나의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런 삶 속에서 이왕 있다면은 굳이 피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다만 방금 우리 그 기자님께서 하신 그런 잘못된 자세, 예. 막 불안해하고 예. 떨고 그런 자세는 안 한 게 낫다 차라리.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생각해요 전적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저도 잘 알고 있었네요. 공감하고 아니, 제가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거죠. 네. 저 대부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90% 정도가 중소기업에 다니거든요. 예. 근데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본인이 투자한 기업은 가령 삼성전자야. 근데 삼성전자가 망할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본인 회사가 잘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아마 삼성전자는 본인 다니는 회사보다 훨씬 늦게 망할 가능성이 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을 하면 될 것
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생각.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와 관련해서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경인 회계사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책도 이런 거를 썼는데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만으로 의존을 하면 결국 이제 노후에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금융시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제도에 있으면서 우리는 자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예. 신체의 자유, 예. 사상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는 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획득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경제적 자유를 그냥 저는 그 차지할 생각으로서 저는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권리를 예. 그렇죠. 권리죠. 예. 경제적 자유는 사실 우리가 얻어올 권리예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를 얻어올 권리가 있듯이 제가 부자 된 게 왜 나쁠까? 사실 중국 사람들은 겉과 속이 돈이에요. 한국 분들은 겉은 사실은 돈이 아닌데 속은 돈이에요. 중국인은 겉과석이 돈이고 다 돈이죠. 한국인은 무조건 뭐 새해 되면 홍바오예요. 빨간 겉은 봉투에. 체면이고 그런 속은- 체면이 맞습니다. 속은 체면. 돈이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돈 있는 기업과 함께하는 게 뭐가 나쁠 것인가? 그럼요. 그렇죠. 예. 돈 있는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 그 잘 위대한 저는 그걸 위대한 기업이라는데 막 매일 단만기 안 봐도 될 편안한 기업. 위대한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그 회사의 직원이 되라. 예. 그렇죠? 아주 편해요. 직원 되면. 두 번째로는 그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라. 띠낄 이유가 없잖아요. 채권자가 되라. 세 번째로는 그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어라. 예. 네 번째로는 그 회사의 주인이 돼버려라. 그 주인이 되는 방법으로서 주식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주주니까요. 주주. 그 주주니까. 그래서 근데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런 그 연결고리 속에서 투자한 게 아니고 예. 오늘 사서 2시간 후에 주가 뜰까? 1시간 후에 주가 뜰까? 예. 그래서 요즘은 가치 투자를 이런 누가 전화 와서 요즘은 가치 투자가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 2시간 이상 소요가 있다고 가치 투자했다고 얘기한대요. 그 정말로 이래서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게 다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는 건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실이 불안하니까요. 현재가 불안하니까 적어도 최 기자님이나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 후에 본인이 노력만 하면 그냥 직장은 가질 수 있었다. 예. 회사는 들어갈 수 있었다. 음. 이런 세대였다면 지금은 뭐 취업준비생으로 1년, 2년, 3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언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돈을 모으고 언제 맞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네. 언제 집을 사고 나는 서울에서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의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진다고 젊은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 어떻게 한몫 벌어 누가 뭘 해서 벌었다면 나도 거기 자기 중심 없이 주관 없이 정보 없이 불안하니까 그게 다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인 것 같아요. 예. 그 강방천 회장님이 근데 아까 그 띠낄 이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삐끼? 그 띠낄, 띠낄 이유 예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이 떼일 이유죠 떼일 이유 네네. 예, 정확하게 좀 예, 발음을 그 유튜브도 참 막간에 아, 네. 그 혹시 무슨 뭐 정확한 발음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신 지가 한 보름밖에 안 보름 됐는데요. 됐죠? 네. 얘기를 막 해도 됩니까? 예. 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회장님 뵙기 전에 경제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쓰신 책은 아니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미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슬래시 워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직업 슬래시 무슨 직업 슬래시.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에 한 가지 직업이나 직장만 가지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직업을 잘 운영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저도 그냥 슬래시 워커가 되었더라고요. 어. 본의 아니게 그냥 방송만 저는 꾸준히 했고 그냥 꾸준히 할 생각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려면 1인 미디어를 외면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예, 공중파 미디어하고 1인 예. 미디어가 동행하고 병행하는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싶어서 실은 앞으로 방송을 더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제가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 새로 연 채널은 그냥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책에 관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책. 책을 읽어드리고 책을 뭐 제가 나름대로 리뷰를 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구절을 읽어드리고 그런 채널입니다. 마이금희라고요. 말이 금이 아니 마이 말이 나의 마이금희. 마이 금이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캐러멜 이름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마이 뭐가 들어가는. 예. 그래서 그 음차 뭐 그런 의미로 마이금희라고 지었습니다. 그 책 읽어주고 막 이랬던 것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팟캐스트가 책다방이라고 지금은 네. 없지만 그거 참 좋았었는데 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네. 게스트도 많이 아니요, 출연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책을 읽어드리고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냥 작가들하고 작가들과? 인터뷰를 좀 북토크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 나름대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근데 거기에 네. 이제 경제 분야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아니요, 경제 분야 또 있고. 또 모시고 싶어서 사실은 다방면으로? 오늘, 네, 최 기자님도 사실 미래 게스트로 섭외하러 나온 거기도 합니다. 예, 뭐 저야 뭐 회장님 이렇게 그 1인 미디어로 어떻게든 이제 뭐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젊은 세대들한테는 살 길을 찾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동학개미 운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방금 얘기했다시피 저희 때는 실업률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대학 졸업은 그냥 서로 모셔왔고 두 번째 돈을 벌면 금리가 10 내지 15% 존재했고 그렇죠. 예. 은행에 그냥 은행 넣으면 넣으면 되죠. 돈을 관리할 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직장도 필요하지 않았었고 음. 돈을 벌면 자동으로 자산 관리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이 두 가지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직업 네. 다른 그 알터너티브 대체 직업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 자산 관리로서 이제 펀드와 주식에 대한 지혜로움을 잘 이제 하면 네. 좋은데 네. 이제 그 제가 주식을 또 한번 얘기하는 게 스마트폰 사업 사실 클라우드 사업을 전자상거래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 전자상거래를 내가 뭐 쿠팡 매매하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 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주식을 알면 능동적으로 그 질서에 합류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회사 아마존 주식 사면 되니까. 제가 만약에 극장이 서서히 언택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네. 넷플릭스 같은 뭐 기업이 혹시 낫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어떻게 함께하지? 라고 할 때 그 네. 회사의 직원은 될 수 없잖아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죠. 또 면접도 힘드니까. 네. 나이도 많고. 나이도 많고 또 돈도 그 회사에 납품도 뭐 있어야지 컨텐츠가 있어야지 네. 납품하지. 그럼 가장 손쉬운 방법 주주가 되라. 네. 어떻게 주식을 삼으로써 그게 나는 주식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그럼요.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궁금한 게 회장님이 IMF 때부터 정말 배짱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남들은 사지 않을 때 사셨고 배짱 말씀하시는 있죠. 배짱. 네, 배짱 있게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서 모두가 흔들리던 그 시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나 비법이 있으셨을까가 비법은 궁금해요. 없고 사실 방금 했다시피 주식을 하나의 유가증권 그냥 실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격만 존재하는 질서로 보느냐 아니면 주식을 진짜 기업의 주주 내가 이 주식 사면 그 기업의 주주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 이 차이가 만든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주주가 되는 그렇죠. 마음으로 보셨군요. 그렇죠. 그 차이가 시작과 끝을 만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항상 늘 엊그제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주가가 1,500 네. 갈 때도 제가 우리 투자자한테 서술을 썼죠. 인내의 끈을 놓지 맙시다. 제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글을 썼던 이유는 상식이에요. 자, 우리 삶이 존재할까? 끝이 날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삶이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합니다. 그럼 예. 존재한다 예스를 한다면 삶의 파트너는 존재하잖아요. 삶의 파트너가 제품과 서비스거든요. 예. 삶이 존재하는 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는 존재할 것이고 제품과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그 파트너는 누구일까? 그것을 만드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은 존재할 것이고 기업이 존재하는 한 주주는 존재한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데 당신이 산 기업이 진짜 괜찮은 기업이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시장을 떠나지 말라. 인내의 끈을 놓치지 말라. 그 의미는 우리 모든 시작점은
저는 우리 삶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크루즈 여행 엄마 모시고 와서 크루즈 여행 막 대서양 지중해에 가서 크루즈 여행 하면서 저는 크루즈의 최고의 기업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네. 빠졌지만 카니발을 주주가 이제 카니발 주식 샀으면 카니발 주주잖아요. 카니발이 네, 네. 세계 1등이고 로열 캐리비안 2등인데 근데 거기 그 선상 위에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백인인데 저는 카니발 주주로서 이 선상을 거니는 느낌과 네. 서양 사람이면서 카니발 주주가 아니면서 카니발의 여행객으로 어떤 사람과의 느낌은 다를 다르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내가 산 회사 뭐 아까 말했다시피 샤넬 너무 좋아하거든요. 롤렉스 좋아해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상장 안 된 게 너무 억울해요. 주주가 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상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주주란 관점을 잃지 말아라. 네. 어떤 주주? 진짜 괜찮은 기업의 주주.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 지갑이 열리는 곳에 진짜 기업이 있다. 정보 듣지 말아라. 정보 막 네. 그 누구 소문 듣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아는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도.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도 그런 선배들 좀 많이 뵀는데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정보래 하고 저한테까지 들어오면 모두가 안다는 얘기죠. 지금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그걸 왜 정보가 가르쳐 어디 있어요.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알면 전 국민이 알겠지라고 저는 그 선배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 다음에 정말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되면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끼리 얘기를 했겠지. 왜 나한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정말 예. 고수입니다. 맞아요. 그런 주식은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 속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백전백패고 설령 먹어도 그 돈 오래 못 갑니다. 네. 사실 과정이 생략된 돈과 과정이 충실한 돈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방금 유가증권으로서의 주식을 보느냐, 기업의 주인으로서 접근하느냐의 문제이고, 또 정보로서 접근하느냐, 내 지갑으로서. 네. 내 지갑이 열려요. 네. 열리는 순간 가치는 탄생돼요. 네. 많은 사람들은 주가가 어떻게 되지? 라는 이것만 따지거든요. 오를까 떨어질까. 근데 주가는 결국 이익이에요. 이익이 나야지 주가가 뜨고. 그렇죠. 근데 이익은 뭐로부터? 매출, 수입이 있어야지 이익이 나와요. 그렇죠? 네. 수입은 뭐냐? 정확히 소비자의 소비액과 동일해요.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들이 라면 소비액은 한국 라면 기업의 매출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통신비 지출액은 한국 통신사의 매출과 주가, 동일해요. 예. 그럼 뭐냐? 결국은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고 이익으로부터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네. 사람들 이것만 봐요. 이 끝단을 안 보고. 자, 그래서 이 매출은 뭐로부터? 결국은 우리 지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출 항목을 보게 되면 이 기업은 괜찮겠네. 네. 그래서 과거 2, 3년 전에도 없었던 지출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기업은 충분히 정보 이상의 가치가 있어. 소문 이상의. 그게 진짜 가치예요. 그러니까 택배가 없던 시절과 택배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보면 이미 그 시점에 예측을 하면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집 앞에 있는 그 쿠폰 박스가 한 개였는데 네. 금년에 먼저 5개 있어요. 네, 네. 옆집도 그래요. 네. 그러면 택배 상자에서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삶을 항상 관찰하고 그런 기업을 제2의 직장으로 삶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내가 경험도 없이 그 택배에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도 없이 골판지 회사를 만들 수 네.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아주 중요한 질서, 주식이라는 이 수단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 사실 경제적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경제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약간 좀 오해를 했던 게 주식을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그런 선배 같은 분들만 뵈니까 약간 뜬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현실이네요. 현실에 네. 발붙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네.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마인드셋을 가지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굉장히 좀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0만 명,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영업이익률이 뭐 많이 나봐야 4, 5% 날 겁니다. 정말 잘 나면 한 10% 날 거고 임대료 주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근데 기업이 20% 30% 영업이익이 나는 회사를 찾아서 거기에서 주주를 하고 그 영업이익을 나는 배당금과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내가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이제 쉬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요. 위험하게 자영업을 하느니 차라리 아주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듯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사업이죠,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비법에 익숙한 투자는 결국은 네. 종이
아주 결과가 안 좋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결국은 예. 아까 뭐 말했던 한국 주가 지수가 13년 동안 45% 올랐는데 우리 기자님이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 5배, 그보다 10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생활 화장품, LG생활건강 뭐 등등이. 근데 일반 투자가들은 그 종목 안 사요. 뭐 그거 사봤자 얼마 오르겠어. 이미 올라. 예, 비싸다는 이유 하나로. 맨 이상한 거 있죠, 싼 거. 네. 그리고 이거 알지 못한 기업. 네. 저 기업이 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그런 것만 사다가 조금 달콤한 맛을 보다가 결국은 돈을 더 갖다 넣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구조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리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처음 이제 네. 저는 관점이 거의 똑같다고 받아요. 네,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예, 예. 은퇴 그거예요. 말씀드리면서. 주식은 본질이고 네. 오히려 이런 아주 그 하얀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예쁜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 매니저도 저 같은 생각을 그린 매니저를 처음에 만나면 그리기 쉬워요. 근데 다른 사상으로 무장된 매니저가 많아요. 예. 정보, 예. 뭐 수급,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네. 많습니다. 그것만 찾아낸 친구한테 우리 가치관을 넣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그려져요. 마치 누구가 채색된 도화지 위에 그걸 색깔을 지우고 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사상적 관점에서 한다면 저는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삶이란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네. 아직 기자로는 전업을 못해서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래요? 갑자기 취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가치 투자가 참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송강정철 선생이라고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네. 조선시대 때. 그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흔들리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고 잃어버리기 쉬운 게 사람의 뜻이라고. 원래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강병천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그다음에 최경련의 경제쇼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것, 그런 가치 투자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도종환 시인도 그러셨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죠.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꽃을 피운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우 막 너무 문학적이다. 역시 이급이 아나운서 오시니까 또 이렇게 책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를 강방철 회장님도 하십니까? 근데 한 2개월 됐나요? 저희 네. 됐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또 근데 왜 비슷한- 이렇게 계속 유튜브 막 하고 그러면 최경영의 경제쇼 안 됐는데 큰일 났네. 근데 유튜브란 게 사실은 좀 다른 게 예. 서로 도와줘야지 잘 네,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과거 산업은 예. 서로 그 남이 잘 되면 남의 몫을 뺏는 구조였는데 맞아요. 뭐 유튜브 뭐 사람 잘 된 사람들끼리 더 가요. 그래서 제로섬이 아니다. 제로섬이 아니에요. 예. 완전히. 형이 거기에서 왜 나와? 이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했던 이유는 예. 방금 그 주식과 펀드에 대한 잘못된 그 자세. 예. 예.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왜 저렇게 그 정말 좋은 거 막 세상의 위대한 기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대주주가 되면 네. 사실 애플의 대주주가 우리 국민이 50%다. 하면 우리 거잖아요. 네, 네. 그렇지. 우리 거잖아요. 예. 아마존 딱 국적별 투자자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아요. 흥분될 일이잖아요. 예. 중국의 막 1등 기업들 뭐 저런 길이 있는데 그런 그 길 속에서 이제 우리 역할이 좀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주식과 펀드의 본질적 어떤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럼 이렇게 잘못된 유통 문화 때문에 사람이 펀드로부터 상처를 받고 네, 맞아요. 그리고 알지도 못한 부동산에 몰빵을 해버리고 지금 부동산에 몰빵하는 게 진짜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까라는 것에서 사실 동의 못해요 저는. 그렇죠. 지금 인구 절벽. 예, 인구 절벽이고 뭐 모든 게 다 사실 잠재적 수요가 바닥난 것 같은데 오직 하는 게 주식 펀드에서 이익 본 적 있어? 저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든 그런 잘못된 땅은 현상에서 속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사실 펀드가 있는데 펀드는 이제 제조로 보면 제조사예요. 예. 그리고 제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마트라든가 판매사가 있잖아요. 뭐 홈쇼핑 뭐 그리고 소비자가 있는데 펀드도 우리 제조사가 있고 운용사가 그리고 판매사 은행증권은 판매만 해요.
그리고 소비자는 거기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펀드 유통 구조 속에서 대과절 펀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펀드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게 좋잖아요. 예. 사실 우리 펀드 요즘 사모펀드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간접 펀드 사태도 있는데 판매사에서는 펀드의 구조를 몰라요. 왜 저 펀드가 탄생됐는지 그리고 펀드가 어떻게 운용될지 그리고 지향점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철학과 일관성은 무엇인지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직접 하자.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판매사보다는 저는 이런 관점 우리 펀드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마음에 들면 우리 함께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유튜브는 굉장히 좋은 질서 같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보면 농산물도 왜 생산자가 직접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면 금방 이해가 그렇습니다.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판매 방식이라는데 유튜브가 등장함으로써 아마도 그게 가능한 세대가 됐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할 구도 속에서 2개월 전에 만들었죠. 근데 펀드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은 아직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동학개미 운동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반대로 보면 펀드를 믿지를 못하니까 직접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설계하고 파는 사람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를 이렇게 몰라주나. 근데 과거에 또 과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펀드는 적당한 겁니까? 아직도 많은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까? 개선 여지가? 사실 정말로 우리나라 구조가 인기 있는 펀드를 만들고 저희들 운용사들이 예. 운용사들이 인기 있는 펀드만 만들고 좋은 펀드에 대한 그 얘기를 잘 안 해. 좋은 펀드를 만들어야 되지. 인기 있는 펀드 요즘 인기 있어. 저거 요즘 와인 작단인데 와인 펀드 만들고 물 잘 나간다고 물 펀드 만들고 그 시대가 지나면 그 관리 안 해버리고 그런 구조 속에 좀 익숙하지 않았냐. 운용사가 책임이 크죠. 두 번째 판매사 또한 좋은 펀드를 권하기보다는 인기 있는 펀드. 요즘 이게 인기 있어요. 요즘 네. 최고 수익이래요. 요즘 이런 인기 있는 펀드를 권하고 좋은 펀드를 권하지 않는 판매사의 역할. 소비자 또한, 고객 또한 요즘 어떤 펀드가 좋아요? 요즘 어떤 게 수익이 좋습니까? 좋은 펀드를 찾기보다는 인기 있는 펀드를 찾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이 중요한데 돈만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본질이 것이 중요한데.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좋은 펀드를 어떻게 찾아? 좋은 펀드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좋은 펀드는 사실 어려워요. 좋은 예. 펀드라는 게 왜 어렵냐면 약도 사실 그 좋은 약과 나쁜 약은 알기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약효가 언제 나타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펀드는 더 그래요. 펀드는 이 펀드가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고 두 번째는 펀드의 구입 시점과 펀드의 수익률이 향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으로서 운용사를 봐라.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 근데 한국의 운용사가 300개 되지만 주식 전문 운용사는 50개 이내입니다. 뭐 40개예요. 예. 종목보다 더 적거든요. 그러면 운용사를 조사해라. 철두철미하게. 운용사에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운용사의 철학, 운용사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관성이 유지될지 그런 사상이. 예. 그런 점에서 그것조차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좋은 식당을 우리는 고를 때 일단 일반적으로 메뉴가 적으면 좋잖아요. 막 그 메뉴가 적은 거. 메뉴가 전문성. 막 냉면 하다가 네. 뭐죠? 요즘 군만두 뜬다니까 군만두집 하다가 또 육개장 뜬다니 육개장 만들고 하면 사실 이게 사실 한국 운용사의 문제예요. 막 메뉴를 계속 만들어요. 펀드를 계속 만든다는 소리죠. 그러네. 그래서 메뉴가 적은 펀드 수가 적은 회사가 전문성이 있는 회사. 그렇습니다. 좋을 가능성이 크고 펀드 수가 적은 것. 두 번째로는 좋은 식당. 두 번째로는 주방장 출신의 오너가 있다면 사장이 있다면 주방장이 떠나도 그 맛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한국 운용사들은 성과가 남으면 파이어 해고 성과가 적으면 다른 데 가버려요. 그래 항상 펀드 투자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맛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운용에 대한 일관성에 대한 위험. 근데 그 위험성을 없앨 수 있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펀드 매니저 출신의 오너, 주인이 있다면 마치 주방장 출신의 식당 주인이 있으면 맛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듯이. 그러네. 아마도 그래서 저는 그 운용사를 조사할 때 첫째 운용사를 조사해야 되고 운용사를 조사할 때 펀드의 철학, 운용사의 철학과 철학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것도 어려운 얘기라면
펀드 수가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아, 펀드 수가 얼마나 많은지 관리 가능해야 되거든요. 관리. 예. 두 번째로는 그 펀드를 관리할 펀드 매니저가 사장 오너라면 예. 그 길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좀 객관적이고 좋은 운용사를 고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꼭 식당 고른 거 똑같아요. 식당. 근데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업계에 있었어요. 근데 그 펀드 매니저가 옮겨갔다. 옮겨갔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공시하게 돼 있어요. 아, 공시하게 돼 있어요. 네, 바로 공시하고요. 그럼 한국의 피터 린치가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 근데- 공시하고 있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가 설령 떠나도 그 펀드 매니저를 갈친 매니저가 예. 오너라면 그 공백은 메꿀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방장이 떠나버린데 맛이 바뀌죠 그럼. 오너가 주방을 모르면 전혀 네네. 예. 맛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정말 재밌네. 공부를 하고 정보를 알고 잘 분석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소중한 내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드 상품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은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 먼저 분석하고 괜찮은 운용사 한 4개, 5개, 6개, 7개 적어놓고 그 회사에서 만든 펀드로 공부하는 게 좀 스코프이 좀 범위가 좁아지지 않을까. 최 기자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사실은 간접 투자는 안 합니다. 아, 예. 직접 투자만 원체 능력이 예, 20년 넘게 했어요. 간접 투자는 안 하는데 간접 투자와 관련해서 그런 아주 좋은 사실은 저런 것들 때문에 또 탐사보도를 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의 관료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왜냐하면 내가 곧 있으면 본부장으로 오르고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수익이 이 종목을 팔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운영하는 펀드가 10% 수익, 아우 좋다. 2019년 말에 딱 정리하고 나는 2020년에 옮긴다. 이러면 자기 승진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그 펀드의 장기적 수익률 있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도 알아요. 그게 10%만 날 종목이 아니고 계속 놔두면 50%, 60%, 2배까지도 날 수 있는데 일종의 관료주의 때문에 이게 대리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간접 투자를 잘 안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한 이제 허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 잘못된 운용사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있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개선이 되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또 펀드 매니저가 2-3년, 3-4년 하다가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하면 그렇죠. 그 친구들을 다른 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펀드를 새로 만들어줘요. 아, 사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 예.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또 한국은 이제 운용사 구조가 은행, 재벌, 증권사 계열 구조잖아요. 그럼 사장이 3년마다 바뀌어요. 바뀌면 사장이 바뀔 때마다 펀드가 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운용사가 이제 펀드가 많고 펀드가 많은 관리가 부실해지고 예. 관리가 안 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 투자자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 또 운용사 이런 얘기 다 해주시면 업계에서 좀 뭐라고 원래 이제 2단화예요. 2단화. 아니 근데 저렇게 이제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업계가 사는 게 그렇죠. 그러면 그래야죠. 네. 네. 투자자들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제일 네. 중요하죠. 네. 그래야 돈이 계속 오니까. 저는 빨리빨리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해야 네, 된다고 네. 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약간 좀 또 고민스러운 게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는 펀드든 아니면 직접 투자든 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랄지 미국이랄지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주식 뭐 이런 펀드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때 뭐 베트남에 또 투자라고 그쵸. 또 그렇게들. 예, 어떤 지역을 좋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나눠 주십시오. 글쎄, 저 사실 말하다시피 경제 성장률과 주가 지수 그리고 주가 지수 내에 존재하는 개별 기업의 그 관계는 그렇게 상관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 기업에 초점을 맞추자는 게 제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개별 기업. 예. 개별 좋은 기업, 예. 위대한 기업.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원칙 속에 그럼 어떤 나라가 좋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저희 생각은
기본은 그 글로벌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글로벌에 있는 좋은 기업을 가져가고 시장적으로는 중국을 저는 의외로 좋게 봐요. 중국 시장을. 예. 사실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중국의 경착륙 경기 문제 네네. 또 과잉 산업의 과잉 구조, 네. 공과잉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돼 있어서 네. 여러 어떻게 할까라고 불안해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국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자 경제 성장률이 2007년 우리 2008년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14년 됐나요? 14년 동안 이상하게 가장 높았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한국은 그 동기간 동안 약 50% 올랐고 중국은 약 5%, 10% 올랐어요.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는데 예. 미국은 거의 나스닥 그 다우는 막 150%, 200% 그렇습니다. 올랐죠. 예. 그 의미는 뭘까? 성장률이 왜 가장 높았는데 중국은 저렇게 주가 상승이 가장 낮았지? 라는 의미.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경제 그 전문가들이 늘 주가 지수 얘기할 때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그거 듣지 말아라. 성장과 주가 지수는 다를 수가 있다. 더 중요한 개별 기업이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강봉천이는 중국을 좋게 네. 볼까라는 거죠. 그래요. 각 나라의 그 산업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산업 발전 단계, 국가 경제의 발전 단계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경제 주체적인 기업, 개별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제 기여하는 거죠. 예. 이런 경제 발전 단계를 1단계 경제 발전 단계라고 그래요. 네.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 즉 공장을 만드는 거죠. 예. 그 속에서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때는 주가가 못 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공장을 만든다는 의미고 공장을 만들면 결국 종업원 고용해야 되잖아요. 예. 땅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생산 요소 비용이 올라가죠. 네. 그렇죠. 원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예. 근데 원가가 올라간다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공장을 가동한 후에는 뭐가 나오죠? 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제품이 공급 과잉이 돼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제품 가격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원가를 뺀 게 이익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이익을 먹고 살거든요. 주가는 주주의 몫이 주주의 몫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했지만 기업 이익은 늘지 않는 구조. 그러면 기업 이익을 먹고 사는 주가 지수는 안 떴던 거죠. 예. 마치 한국의 IMF 때, 제가 돈 벌었던데, 돈 벌기 이전에 경제 성장이 10% 한국에. 성장률 10%, 그 이후에 성장이 뚝뚝 떨어졌어요. 예. IMF 이전에 경제 성장 10% 누가 기여했느냐? 기업이 돈을 빌려서 공장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성장을 10%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금리가 높았고, 인건비는 올랐고, 예. 렌트비는 올랐죠. 예. 요소 비용은 올랐는데 서로 경쟁을 하죠. 예. 치열한 싸움. 물건을 팔려고. 네. 그래서 IMF가 등장한 거잖아. 예. 기업의 부채의 과다한 부채가 1차 경제 구도에는 1차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주동적인 의미에서 고도 성장을 해요. 하지만 주가는 못 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우리 IMF 때도 천을 못 넘었잖아요. 예. 구조적으로 한국 주가에 천을 못 넘었어요. 근데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2000, 3천도 터치하려고 하다가 못 갔지만은 예. 성장률이 왜 과거 10%일 때는 주가가 못 뜨다가 성장이 떨어지니까 한국도 이렇게 될까? 그 이익 의미는 부분.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IMF 때 수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고 네. 부도가 나니까 경쟁은 완화됐죠.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서 웨스 이펙트, 그 자산 가치를 올려서 소비를 극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은 소비는 되고 경쟁자들은 사라졌으니까 이익이 나죠. 오히려. 그래서 예. 한국은 2단계일 때는 드디어 민간 부분이 돈을 빌려서 웰스 이펙트를 통해서 소비가 건강해지고 경쟁은 완화되고 IMF 때 수많은 구조증이 있어서 그래서 이익은 나니까 주가는 뜨죠. 그런데 이제 중국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 2단계 과정으로 예. 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 그래서 IMF 중국이다. 직후 단계. 그렇죠. 예. 앞으로 그 과정. 거기가 이제 남았다.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들어갈 수 예. 있다는 말씀. 2015년에 예. 상하이 증시가 폭락한 게 우리 IMF 때와 비슷한 그 분기점이었다. 이런 그렇게 것이- 봐도 되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아, 그래서 1단계 성장과 2단계 성장에서 주가 지수는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의 이익이 있는 2단계에서 주가가 떠요. 예. 저는 중국을 현재 2단계 초입으로 본다. 또는 1단계 말. 아, 그때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돼요. 예. 2단계 성장 때는 민간 부분이 부채가 돼. 문제가 돼. 한국처럼 2단계.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된 후에는 3단계 경제 주체 정부 부분이 뛰어들죠. 유럽이라든가 일본처럼. 예. 네. 이게 전형적인 경제 발전 단계인데 미국은 예예요. 그렇죠. 네. 미국은 혁신과 예.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예. 성장이 소비를 만들고 네네. 그렇죠. 이런 구조의 아주 선순환 구조가 미국 경제 같아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는 예의 없이 이 단계를 거친다. 베트남도 아마도 지금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그 일단계. 성장이 높잖아요. 예, 예. 이익이 안 나요. 네네. 왜? 서로 싸우니까. 아. 막 그 종업원 고용하면 서로 스카우트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구조로 해석한다면 중국 저는 괜찮게 본다. 1단계 말에서 2단계에 그렇죠.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생겼는데 코로나 우리가 IMF를 다 겪은 세대잖아요. 예.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체험을 한 세대니까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 그리고 투자 그리고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강 회장님. 예.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서 사실 코로나의 문제보다는 2008년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네네.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예.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이후에 전 세계 인민들, 전 세계인들은 약 40억 대의 스마트폰 질서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이 혁명적인 사건의 발단이 됐고, 그래서 사실 사실 그 전부터 우리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2008년 이후부터 그렇죠. 엄청나게 전자상거래 활성화됐죠.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울기 값을 극도로 올리는 걸로 해석하자. 그러니까 2008년 이후의 질서가 더 과속화되는 세상에 진입됐고 그런 과정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유튜브도 이커머스 뭐 이런 쪽. 그렇지. 네. 이커머스, 뭐 넷플릭스. 사실 넷플릭스도 코로나 OTT 이전도 뭐 여전히 이런 존재했잖아요. 다만 기울기 값을 더 확대시키는 그리고 뭐 은행 오프라인 뭐 은행 기점들 없애는 것. 네. 증권사도 사실은 요즘은 유튜브로 홍보하고 네. 자기가 직접 매매하잖아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우리가 목격했던 그 세상의 새로운 질서가 더 가속화되는 질서 속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생각을 합니다. 예, 1분밖에 안 남아서 네. 예, 강 회장님 말씀을 끝으로 질량 전환의 법칙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2008년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플랫폼, 독과점 그리고 빅데이터 세상이 왔었을 때 기업의 성장이 집중되는 기업의 성장이익은 정말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을 찾아야 한다. 경제 성장률 염두에 두지 말아라. 기업의 개별 이익, 그런 기업의 개별 이익을 찾아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좀 아쉽네요. 두 저는 분이나 정말 최 오셨는데. 기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그러면 네. 제가 나중에 제가 한번 혹시나. 초대할게요. 예. 그때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이나 초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